안녕하세요, 동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가 두 번이나 미납돼서 다시 경매로 나온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물건 시세 대비 10억이나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 2022타경1408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에 나와 있는 감변 인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부는 12평, 건물실 평수는 25.6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금액 23억 4천만 원 정도에 나왔다가 1회 유찰돼서 2회차 때 한번 낙찰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23억 3,9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웬일인지 유찰자가 한 명밖에 안 들어왔고 낙찰받으신 분이 잔금을 미납해서 다시 경매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렇게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찰은 무효로 돌아간과 동시에 처음에 냈던 유찰 보증금 10%가 몰수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분은 경매로 좀 싸게 아파트 한번 낙찰받아 보려고 했다가 얼마를 손해를 봤던 사건입니까? 자그마치 1억 8천만 원을 손해를 봤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경매를 낙찰받았다가 잔금이 미납돼서 다시 나온 경매 사건을 재매각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재매각 사건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원래는 이차의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재경매로 나온 사건은 이차의 보증금이 20%로 올라간다고 하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25일 날 재매각이 돼서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요. 이찰자가 없어서 또 유찰됐다가 4회차 때 또 낙찰이 됐죠. 그때는 몇 명이 입찰에 들어왔냐면은 2명이 입찰에 들어왔는데 전에 낙찰됐던 금액보다는 다소 좀 낮게 낙찰이 됐는데 또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을 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보니까 미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입찰에 들어왔다가 잔금이 미납하신 분은 이차의 보증금은 얼마를 손해를 본 사건인가요? 바로 최저가의 10%가 아니라 재매각 사건이었기 때문에 20%를 내야 됐던 사건이었죠. 그러면 거의 15억에 20%라고 하면은 이차의 보증금은 3억을 손해를 봤던 사건입니다. 전에 낙찰 받았던 분은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손해를 받고 이번에 낙찰 받으신 분은 보증금 3억을 손해를 보다 보니까 거의 5억에 가까운 보증금이 몰수를 당했던 사건이다. 굉장히 큰 금액의 이차의 보증금이 몰수가 됐던 사건인데요. 다시 또 재경매에 나와서 2024년 7월 22일 날 이차를 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재매각 사건이 다시 또 경매에 나오다 보니까 재재매각 사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재매각 사건 같은 경우는 이차의 보증금이 10%에서 20%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물건이 다시 미납돼서 경매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차의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20%에서 다시 미납됐으니까 30%로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재매각 사건은 또 미납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차의 보증금은 20%로 픽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이 물건을 이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차의 보증금은 20%를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사건인데요. 그럼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됐고 낙찰받았던 사람들이 잔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건이 안 좋아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어떤 물건이 경매 물건 나왔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나온 인강 아파트는 총 동수가 2개 동이고 141세대에 사용 승인일자는 2000년 8월 달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재건축 사유 연한이 충족되지 못하는 아파트인데 이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인데요. 어떠한 위치에 나와 있는 물건인가 지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면 경매로 나와 있는 감변 인강 아파트 위치가 참 좋은 물건이죠. 해당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는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 지역인가? 바로 77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추진이 되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물론 초고층 아파트로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평당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바로 앞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프리미엄 때문에 분양 수익이 높아져서 그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성수 전략정비 4지구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좋은 성수동에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프리미엄이 높은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성수 4지구 내에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가 좋고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두 번이나 미납이 돼서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물건인가?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다가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그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실 때는 그 정비 사업 단계가 일정 단계 이상 지났을 때는 조합원의 지위 승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경매로 나와 있는 성동구는 투기 가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적용받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 물건이 왜 사면 안 되는 물건인가? 그 내용은 참고사항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조합설립 인가 당시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성수전력정비구역 4지구 내에 타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다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요,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역 내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다물권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소유자가 같은 지역 내에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다물권자라고 하면은 입주권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입주권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의 3번을 같이 보시면 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조합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물건을 사서 대표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표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입주권이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비싼 금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입했던 금액보다 못한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물권자에 대한 물건을 취득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물건을 사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매로 나와 있는 간병 인강 아파트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은 맞고요. 실제로 실거래가도 한번 봐보면은 2016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한 투자 가치가 좋은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물권자의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물건은 아예 입찰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죠. 나중에 현금 청산이 나올 금액을 예상해서 낙찰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조합설립 인가밖에 안 나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얼마가 나올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조합원의 입주권 승계가 확실히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입찰하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진행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서울은 유일하게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고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다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아파트 딱지가 나오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주의해서 물건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